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정희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KT의 중대한 경영 공백 사태와 그 배경인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외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최하고 기자회견 직후에 특검 사무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자회견 앞서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 한 명의 박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손정원 김서구 공동의장님, KT 새노조 김미영 위원장님과 간부님들, LG 헬로비전 박인철 지부장님, 그리고 희망현대본부 LG U+ 한마원 강민규 지부장님, LG 헬로비전 비정규직 지부 김택성 지부장님, LG U+ 비정규직 지부 간부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KT 민주동지 윤진수 대표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건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님도 오셨고, 그 밖에 오시진 않았지만 같이 주최하신 시민단체는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연대,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검사를 검수하는 변호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김서구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KT 흔든 윤석열 정권, 특검은 끝까지 추적하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공동의장 김서구입니다. 저희 협의회 일단 소개해드리면 KT 새노조를 비롯해서 LG U+,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사업장의 문화청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회견은 협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새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그 사업의 영향이 있어서 대부분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고 진행돼 가지만 KT는 그 출발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현 대표가 취임하는 이사회 직전에 사회이사들이 대부분 일가살타면서 자리를 스스로 비워주고 그 자리에 낙하산으로 일명 소위 이끌어지는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아닌 단기적 시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여러가지 인적 구조조기 시행됐습니다. 그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분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앞 KT 비딩에 특검 또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KT 사태를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봤을 때 정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정권의 하수인들이 내려와서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업의 미래를 좀먹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새노조 위원장이 얘기하겠지만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연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KT 현재 구성원이고 오늘 고발 당사자인 KT 새노조 김미영 위원장님도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새노조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KT를 참 좋은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KT가요, 올해 매출이 28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도 KT는 24조에서 26조의 매출을 내는 안정된 건실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건실한 KT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AI 100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통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대한민국 IT 미래를 열어가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KT의 현재의 모습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려스럽냐고요?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COE 리스크에 시달려왔습니다. 온갖 불법 정치자금, 채용비리, 불법 후원,
국정농단, 부동산 매각, 자산 매각, 낙하산 등등등등 편법, 불법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그 평판은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KT를 정상화해서 자랑찬 통신 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IT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통신 공공성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단절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김건희 특검이냐? KT가 특검과 뭔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KT는 정치권의 전유물처럼 활용되어 왔지요. 그랬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KT가요, 작년에 재계 순위 12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KT에 대한민국 통신을 대표하는 KT에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경영공백 사태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요, 정관에 따라서 대표가 3년 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임기 맨 마지막 해에 3월 31일까지 주총을 열어서 그때까지 대표가 연임을 하건 아니면 신규 후임 대표가 오건 이거를 3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2022년 12월 13일 이사회에서 구영모 대표에게 연임 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구영모 대표가 갑자기 국민연금에서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 우려를 반영해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다시 재선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재선임을 하겠다며 본인이 후보가 연임 확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27명 후보로 다시 심사를 했고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12월 28일 다시 연임 확정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두 번째 사장으로 연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반대할 거야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구현모 대표는 그 다음에 2023년 2월 23일 주총이 있기 한 달이 조금 더 남은 2월 23일에 차기 대표 후보에서 나는 제외해달라라고 하면서 후보 연임을 포기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두 번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 선임이 됐는데 대표 후보가 KT 대표 연임이 확정됐는데 난 안 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현모 대표가 검찰에 또는 정권에 큰 잘못을 한 게 있는가? 꼬투리가 잡힌 게 있는가? 라는 의혹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관상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정관상 3월 31일까지 대표를 서민임해야 되는 일정 때문에 다시 부랴부랴 후보 34명을 추려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3월 7일 만장일치로 이사회 주총이 있기 20여일 전에 만장일치로 윤경림 트랜스포머 본부장을 차기 대표로 확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나서셔서 이권 카르텔이니 용산에서 모럴 해저드라고 경로했다느니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러고 났더니 윤경림 부분장은 당시 후보는 일신상의 이유로 3월 22일 주총이 불과 열흘도 안 남았는데 사퇴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KT는 2명의 사내 이사와 8명의 사회 이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이사 1명만 남기고 모두 다 사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KT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 5개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요. 연간 26조 매출을 내는 민간기업 KT, 통신을 대표하는 통신마청 KT, 세계 12위의 KT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없을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더 웃긴 거는요. 그 치열했던 KT 대표 선임 과정에 1차 24명, 1차 27명, 2차 34명에도 후보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김영석 대표가 떡하니 KT 대표로 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이고 통신 전문가가 아닌 듯하고 KT의 수장을 맡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네.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갔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영석 대표가 KT 사장이 된 것은 지역 예선도 치르지 않고 전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격입니다. 그래서 낙하산이고 용산에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지요.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힌 KT 김영석 대표가 한 일은 AICT 하겠다며 네트워크 분사하고 네트워크 기술자들을 거리로 내몬 결과 올해만 3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엄청난 낙하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30%가 넘는 낙하산들이 KT에 들어와 있습니다. KT가 범죄 집단입니까? 검찰 낙하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겁니까? 전 정권 그리고 유관부서 법률까지 편법을 써가며 낙하산 받았습니다. 또 꼼꼼하게 친정 LG CNS에서도 낙하산 받았지요. 참 다양다종하게 또 낙하산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KT가 지금 적자 회사입니까? 경영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내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인 네트워크는 분사하고 통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통신 기술자들은 영업으로 발령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김영섭 대표가 통신 본연의 업무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공정위로부터 밀리의 서재는 내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가족과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KT 이노텍이라는 KT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대북 송금에 문제가 됐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흘러갔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KT는 망가지고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 KT의 정상화는 그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겁니다. KT의 정상화가 AI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초를 겪고 있는 KT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여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외압으로 KT 경영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밀리 KT, 이노텍, 밀리의 서재 등등등이 이런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민간기업 KT의 외압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KT가 정상화되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질건 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많이들 취재 나오신 우리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작지만 우리 KT 새노조 TV 유튜브 그리고 안진걸 TV에서 지금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들어와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국민기업 KT를 죽음의 기업이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앞장서고 또 통신공공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KT 새노조 또 KT 민주동지의 KT 안팎의 통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십수년간 제가 함께 투쟁과 연대한 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석채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너무 큰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쟁을 해서 좀 더 KT가 나아져야 되는데 좀 나아지려고 하다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또 그 전후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데 내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건물 앞에서 뒤에서 제가 그동안 KT가 죽음의 기업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기업으로 통신비 폭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을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더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똑똑히 오늘 이 기자회견을 잘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참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이 KT 건물로 특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아마 장소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왔을 텐데 결국 KT에 엄청난 김건희 윤석열 일당의 불법 인사개입, 경영개입, 낙하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 그것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윤석열, 김건희 일당, 특히 김건희 일당이 김건희가 직접
대기업 인사 개입에 경영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 또 취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경청동 기자 얘기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가 KT 사례입니다. 여러분. 사추위에서 2번이나 결정난 사장 후보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또 그 다음 후보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경영 공백 사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업을 지내보셨지만 뭐 기업 내부에서 오너 간에 극심한 갈등이 생긴 그 외에는 그런 경우에도 심지어 이렇게 장기간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보와 취재를 종합해 보니 처음부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이관석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현모를 날리기로 먼저 음모를 짭니다. 절대 구현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구현면은 친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이 매우 허술하고 또 매우 게으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철시켰는데 무리해서 불법적으로 후임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김건희 눈치만 보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김건희가 낙점한 김영석을 낙하산 내일을 보낸 겁니다.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100%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즉 김건희가 다른 대기업 그리고 여러분 취재해 보시면 여러 금융 지주들에도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고 경영 개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 전조로 흔히 말하는 오너가 없고 주인이 없다는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 제대로 우리가 국민 모두가 사실은 나서서 우리 KT를 지켜야 되는데 여럿이 주인이다 보면 또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과 많은 뜻 있는 주주들은 KT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이 붙이지 않는 그 순간에 김건희가 개입해서 KT부터 먼저 망가뜨리고 불법을 개입하고 자기들이 충성을 맹세한 자를 사장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자, 이 자체는 전부 다 여러분 직권남용이고 이력과 이기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까지 동원하고 국민의힘까지 동원합니다.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하명수사, 청탁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김의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정식, 이면규, 이용복, 최영범, 정우진 등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내려옵니다. 이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은 너무나 많은 타락을 받고 죽어가고 있고 또 옛날에 야권 진보 성향에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다 쫓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직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에 시장의 모든 것을 맨날 맡겨놓자고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오히려 민간기업인 KT 이렇게 대규모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임만영이 시장에 많은 걸 맡겨야 된다, 민간을 맡겨야 된다, 작은 정보가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이 민간기업에 엄청난 불법 개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KT는 지금 많은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범은 저는 김건희, 조현은 윤석열, 이관석 그리고 또 다른 주범은 김영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조금만 수사하면 이 부분은 금방 다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발장에 자세히 그 과정을 적시해놨고요. 특히 오늘 고발에는 우리 KT 새노조뿐만 아니라 저희 민생경연구소 그리고 변호사들 모임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KT의 사장을 정당한 구현모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서 외관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했던 사장 선출 절차를 저지하여 정치검찰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득달같이 하명수사, 청탁수사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이재명 정부는 물론 다른 정부도 민간기업에 절대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 내부에서 노동을 존중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소비자를 중시하는 뭐 어떤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당하게 김건희 따위가
지가 뭐라고 민간 대기업에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1년 가까운 경영 공백 사태를 만들고 수십만 낙하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자님들? 여기 주변에 KT 직원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마 임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 필요하고, 또 하나 김건희 윤석 일당이 여러 금융주주회사들과 대기업에도 인사개입, 경영개입, 낙하산 개입을 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역시 분명히 곧 있으면 사실을 밝혀질 것입니다. 사형 또는 그에 준하는 엄벌을 반드시 이대란 수개일당, 이 불법 비리일당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KT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을 존중하는, 또 소비자들도 우리 KT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여기 KT 새노조, 또 KT 민주동지의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KT 거듭날 것을 거듭거듭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KT 민주동지의 윤신수 의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주동지 의장 윤진수입니다. 지금 KT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과 불법 비리는 지금 방금 전에 새노조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저는 KT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 반노동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KT는 작년 연매출 26조 4,312억 원, 영업이익 1조 1,11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저희 조합원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김영섭 체제 이후에 KT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기간통신망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현장업 아웃소싱을 통해서 6,5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2,800명은 저희 회사를 떠났고요. 1,730명은 전격 전체를 떠나서 자회사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2,500명이라는 회사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던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던 일을 손을 놓고 영업이라는 현장에, 영업이라는 부서에 배치되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매년 흑자로 내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작년 그런 거 없다고 없을 테니까. 작년에 김영탁 대표에게 저희는 받지는 물었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럼 저 앞에 가서 내가 더. 과연 우리가 6,500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자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그들은 어떤 노동 실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김영섭 대표한테 돌아온 말은 아무 이상 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회사에서 저희는 3명의 조합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섭 대표는 그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3명이 떠난 조합원에 대해서도 회사 책임이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그들의 죽음에조차 애도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김영섭 대표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보이는 광화문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졌다고 해서 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KT 사장 선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부당한 개입, 그 이후 김영섭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정권, 특히나 김건희 직간접적인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김영섭 대표 체제에 이루어진 통신 공공성 훼손과 인위적 인원 감축, 조합원이 느꼈던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합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한때 저희가 다니던 KT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통신 맏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KT가 이제는 죽음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기업으로 전락하는 데는 매번 반복되는 CEO 낙하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권 교체마다 CEO 교체 악순환을 끊고 국민기업 KT가 다시 한번 바로서는 그날까지 저희 민주동계 및 새노조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2025년 임단협 기간입니다. 임단협 기간 중에 그동안 30년의 어용노조는 밀실 야합에 가까운 구토 협상을 반복하고 조합원을 위한 제대로 된 교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용노조에 요구합니다. 올해만은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교섭다운 교섭을 해주길 바라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참여연대 민생경제 김주호 팀장입니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노동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의 시민 덕분입니다. 내란 외환 특검이 닻을 올렸지만 또 하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고발하는 윤석열 일가의 KT 불법 경영 개입 사태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박근혜 씨가 탄핵될 당시에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K미르재단의 전경련 기업들이 뇌물을 받고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등의 외압을 행사했던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박근혜 씨는 징역을 살았고 뇌물을 제공했던 삼성 이재용 회장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던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기금본부장도 똑같이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받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소 1,000억, 최대 6천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오로지 당시 이재용 회장의 승계 그리고 박근혜 씨의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국민 모두의 연금이 이용됐던 것입니다. 당시 특검이 이런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십 코드는 저희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쓰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스튜어디십 도입하자고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는 재벌 총수들이 기업에 손실을 끼치면서도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항공 물컵 갑질 그리고 땅콩 외양 사건을 일으켰던 고 조양호 회장이 이 스튜어디십 코드로 인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횡령배임으로 국민연금의 견제를 받아서 회장직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려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일가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도 또다시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KT의 경영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KT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가 국민 모두의 일인 이유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입니까? 국민기업 아닙니까? 유선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통수단을 넘어서 금융, 의료, 교육, 우리 전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산업 전반의 기간 서비스가 되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경영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윤석열 일가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특검이 이번에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정권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불법적인 경영 개입을 통해서 KT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국민기업 KT가 어떻게 국민 곁에 함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일이 그냥 단순히 KT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이따 특검에 저희가 제출할 고발장에 담긴 우리의 요구를, 특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박인철 헬로비전 공공무신노조 헬로비전 지부장님께서 대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건희 특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KT 공경 공백 사태의 본질인 윤석열 정부의 외압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외압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미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영 공백 사태뿐만 아니라 KT 이노텍이 사모펀드를 통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 KT 밀리의 서재가 김건희 여사 가족과 연관됐다는 소문 등 KT 자산의 불법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 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국민기업 KT 정상화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2일 기자회견 대표자 일동. 네, 이상으로 공식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KT 정상화 정치와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싸움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들 알기로 원래 특검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박근혜 선출 특검 때도 우리 참여연대 김조 팀장이랑 제가
그 특검으로도 여러 번 고발장을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 김건희 특검으로 모르겠습니다. 여러 제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고발로는 첫 번째 공식 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찾아보니까 특검이 직접 고발했다는 뉴스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내란 특검, 최상면 특검으로 여러 제보가 들어가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으로는 첫 번째 공식 고발, 우리 KT 세노조, 공무원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렇게 여기 13층 특검 선생님들이 나와서 받아주고 있겠는데 아직 뭐 그런 정도 연락이 저희들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가서 제출을 하고 인편으로라도 제출하고 그러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취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건물에 들어가 있어. 사고를 보잖아요 지금. 그 사무소 사람들 안전편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입출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안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차인의 권리자는 차인. 여기 돈을 내고 특검이 들어왔어요. 임대를 내고. 그러면 특검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특검 사무소 저희들은 문제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문제 아니죠. 연락해서 아니 그럼 특검 검사 한 분이 그러면 여기서 받아주시라고 하세요. 저기서 특검 관리는 KT 허락받고 봐야 되냐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구만 이게. 저희도 억지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 특검 세우신 분들은 안전 어떻게 할 건데 안전을 그럼. 입구까지는 특검은 국민들의 세금 운용되니까 국민들이 가서 뭘 좀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막으면 KT에서 왜 막냐고. 여러분들이 연락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가 되고, 업무방해가 되고, 좋은 모양이 아니니까. 네. 성행방해가 되고, 업무방해가 돼요. 들어가시라고 할 때.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 KT에서 이미지만 나쁘죠. KT가 막냐? 아니 이렇게 하면 KT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특검 가는데 막으면은. 그렇죠. 저 김건희 의혹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막는 거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영석이 시켰다고 소문이 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시켰구만. 장애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특검 업무를. 저거 얼마나 널리 퍼뜨리. 저희가 그러면은 우편으로 아니 6편이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분들하고 신랑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 새노지 의원님께서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그렇게 특검 사무실이 정식으로 임대를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검은 국민의 세금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 김영석 사장이 특검에 자신의 비리가 적힌 것을 제출한 걸 받고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거나 괴롭히는 거나요. 근데 저희가 여기는 직원들하고 신랑이 하는 걸 싫습니다. 저분들도 다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 노조님께서 좀 이따가 사실 이건 저희가 등기로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인편으로 한 명이 가서 그냥 내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 접수한다고 기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 시간은 좀 이따 우리 새노지 원장한테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여러 상황 전체 종합해서 한 말씀 하시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직속판이 KT라고 온갖 비리, 부정상,